6월 11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이죠. 자, 조금 전에 애프터마켓이 끝났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5시 4분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특별히 미국 현지에 지금 LA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 소식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해 드리기 앞서서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오버나잇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본장에서는 플러스 5.6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0.30%, 오버나잇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07% 살짝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상승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에서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 드디어 오늘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오스틴의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즉 테슬라의 새로운 로보택시 이벤트 워드마크 로고가 차량 측면에 부착되어 있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테슬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2025년 올해 2월 25일에 출시된 이후 중국에서 105일간 테슬라의 FSD가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화해하는 액션의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렇죠. 일단 이 LA를 중심으로 한 시위 현장에 앞서서 무력 그러니까 방위군 투입을 개빈 뉴섬 주지사 허락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스크도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결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트 뿅 했더니 또 트럼프도 오케이 하면서 이런 좋은 모습을 통해서 테슬라가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시죠? CPI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모레는 또 P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기대치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금요일 3일 동안에 경제 지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이렇게 4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피날레를 장식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25, 나스닥은 플러스 0.63, S&P500은 플러스 0.5, 러셀 2점 플러스 0.54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시장의 선두 그룹에는 테슬라가 앞장섰다는데 테슬라의 이 좋은 소식 못지않게 시장을 오늘 이끌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관세 합의 런던에서 협의 중에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월가에서 흘러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테슬라의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무역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지금 이틀째 진행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측 무역 협상단의 하워드 로트릭 상무부 장관은 협상을 두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협상 도중에 온갖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내일 여기 있을 것이지만 오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후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에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투자자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 급등했고요. 자, 구성 종목 중 가운데 마블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29개 종목이 모두 강세였습니다. 반도체의 날이었죠. TSMC 주가는 지난 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했다는 소식에 2.64%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던 만큼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HSBC 전략가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시장은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예외주의를 지탱하는 구조적 기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을 제외한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통신 서비스, 임의 소비재, 의료건강, 에너지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거대 기술주 가운데는 테슬라는 5.67%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화해 기대감에 3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근데 그거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근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뭔가 좀 그쵸 죽일 듯이 싸우더니 삭제를 하고 뭐 어제 그 핫도병에 받아주고 그래서 저희가 요 소식을 좀 더 파헤쳐 봤습니다. 자 진짜 트럼프와 머스크가 계산된 전략을 가지고 싸웠던 것일까에 대한 특집 영상 조금 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은 요즘 시장을 투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넋놓고 그냥 묻지만 투자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훅 갑니다. 여러분 베어드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데요. 베어드 쪽에서는요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좀 부정적, 정확하게 말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마이클 윌슨 아시죠?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와, 윌슨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 여러분, 그래도 윌슨 말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 아시죠? 가상자산의 겨울은 다시 오지 않아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무슨 소식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1만 달러 돌파를 앞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가격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자,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스트리지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0만 달러는 좀 오르겠죠. 언젠가는 100년 후가 될지 5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0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 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이미 모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행정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열렬한 신봉잠을 밝혔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계자들도 같은 마음이고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보관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미즈노 팀장의 뷰는 가장 위험한 겨울은 또 올 것입니다. 보통 이제 코인이 오를 때 좀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다가 코인이 곤두박질 치면 또 조용하죠. 그렇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또 혹은 달아오르는 영향도 있는데 모두가 한쪽 방향을 가르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 LA를 중심으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 연방 정부와 이 시위에 관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지금 아이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급습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디포, 도너츠 가게, 체육관, 식당 등 다양한 업소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된 LA시와 LA 카운티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이 연일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방 요원들은 헌팅턴 파크, 산타아나 홈디포 매장, 위디어 도서관과 법원, 파운틴밸리 지역의 창고형 매장 등 여러 곳에 급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포모나의 홈디포 매장 앞에서 상당히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사이에 연방 요원들이 나타나 전격적으로 체포 작전을 벌였고요. 이때도 미등록 이민자 10여 명이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는데 특히 LA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6일에
아이스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홈디포가 연방정부 불법 체류자 단속의 주 타깃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국은 이 노동력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홈디포에 아침 일찍, 특별히 이제 주말에 가보면 이 멕시칸들, 라티노들이 아침부터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뭐 어떤 한 시간에 얼마라고 해가지고 딜을 해서 보통 그 이제 노동력을 데리고 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홈디포 앞에 죽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서류 미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가 이걸 노린 거죠. 그렇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이민정책 수석 보좌관이 연방 요원들에게 무작위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의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여기에 따라서 아이스는 구체적인 실적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몰리는 매장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자주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반 아이스 시위대를 향해서 외적인 침공이다, LA시를 해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주지사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을 체포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LA 시장도 막 대놓고 디스하고 있고, 시위대들은 LA 시청 인근에서 101번 프리웨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아들이죠, 우리 LA 폭동 당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우리 교포들 가운데 또 예비군 출신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의 사진을 소환하면서 부추기고 있는데 나쁜 놈이죠. 자, 지금 이런 LA시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을 향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LA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뭐 뉴욕, 워싱턴 DC 등 곳곳에 지금 반정부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냥 이민 단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무엇이 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저희 미즈노는 미국 현지에서 저는 미국에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 미즈노 가족들의 보호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 영상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미국 현지에서 주식 관련된 소식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현지의 생생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무탈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흉흉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즈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준비한 영상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